요즘 미국 투자판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스페이스X IPO 이야기거든요. 일론 머스크 회사 중에서 테슬라는 이미 상장돼 있고 뉴럴링크는 아직 실험 단계고 xAI도 이제 막 시작했죠. 근데 스페이스X는 이미 매출도 나오고 로켓도 날리고 위성 인터넷으로 돈도 벌고 있는데 아직도 비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2026년쯤에 드디어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에 대해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아직 스페이스X를 떠올릴 때 그냥 단지 로켓 쏘는 실험적인 회사거나 아직 돈 못 버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의 스페이스X랑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는 사실상 이미 상장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일단 숫자부터 살펴보면 2024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대략 1,800억에서 2,0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 정도면 보잉 전체 시가총액인 약 1,300억 달러보다도 크고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삼성물산의 9에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이며 현대모비스의 6에서 7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상장 프리미엄이 붙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실제 투자자들이 돈 주고 평가한 가격이거든요. 즉 희망가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몸값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스페이스X를 아직도 로켓만 쏘는 회사로 보면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의 구조는 우주 인프라 기업에 더 가깝습니다. 구성으로 보면 대략 이렇죠. 로켓 발사 사업, 위성 발사 서비스, 위성 인터넷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스타링크는 위성으로 인터넷을 쏜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설치하면 월 구독형 요금제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크게 지역에 제약이 없는데 이 말은 사실상 스타링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구독형 통신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미 스타링크는 70개국 이상 서비스 중이고 가입자는 300만 명을 넘었고 연매출은 수십억 달러 단위로 추정돼요. 여기서 핵심은 로켓은 프로젝트성 매출이지만 스타링크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고객 리스트가 그냥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 미 국방부, 미 공군이 고객인데 이는 미국 국가안보 인프라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국방 관련 고객은 이런 이점이 있죠.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 계약, 웬만해선 끊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매출은 경기 침체가 와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 회사면 진작 상장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비상장이냐? 이건 사실 일론 머스크 스타일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해봤어요. 상장은 단기 실적에 집착하게 만든다. 스페이스X의 목표는 분기 실적 잘 찍는 게 아니라 진짜 화성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켓 개발은 폭발도 나고 실패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상장 기업으로 운영하면 매번 주주들 눈치도 봐야 하고 단기 손실의 주가가 출렁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스페이스X는 최대한 오래 비상장으로 끌고 가겠다 이 입장이었어요. 대신 선택한 게 뭐였냐면 비상장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입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매년 수조 원씩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은 꽉 쥐고 있어요. 괜히 머스크가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된 게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왜 2026년 상장설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타링크 분사 IPO 가능성입니다. 머스크가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스타링크는 언젠가 IPO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스페이스X 전체 IPO가 아니라 스타링크만 상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타링크는 이미 안정적인 매출과 글로벌 고객 확보 그리고 반복 구독 모델이 가능한 월 구독형 인터넷 기업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민간 우주산업 투자 사이클인데 2020년에서 2021년엔 스펙으로 우주 기업들이 무더기로 상장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주가가 상장 폐지되거나 박살났거든요. 여기서 스펙이 뭐냐면 스펙이라는 특수한 회사가 먼저 상장 후 투자를 받은 뒤 미래 가능성이 큰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켜주는 건데 2020년 초반 이렇게 상장된 회사들이 다 죽을 써서 우주 대장주는 스페이스X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생겨버리게 되죠. 그리고 비상장 투자자 입장에선 언젠가는 돈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에 투자한 펀드들이 대부분 2015년에서 2018년 투자자들이에요. 이제 슬슬 IPO나 구조적 엑시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2026년쯤 뭔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내년에 정말 상장한다면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투자하기에 앞서 이 내용은 알고 가자고요. 일단 긍정적인 점부터 짚어보면 기술입니다.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기술 격차인데 로켓 시장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 비용이거든요.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경쟁사 대비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뜨렸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경쟁사는 한 번 쏘고 끝인데 스페이스X는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면 사실상 이 구조에서는 경쟁사가 따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정부가 사실상 보증 고객인 점인데 나사, 미 국방부, 우주군 이 기관들이 왜 스페이스X를 쓰느냐?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부 계약은 장기고 계약 금액이 크고 웬만하면 끊기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스페이스X의 기본 매출은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뜻이에요. 이건 스타트업들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기업에 가까운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IPO에 관심 갖는 이유의 대부분은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일단 매달 요금이 나오는 구독 모델, 전세계 확장 가능, 설치만 하면 바로 사용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이건 더 이상 우주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 플랫폼이에요. 특히 통신 인프라 없는 지역에서는 스타링크 말고 대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타링크만 떼서 봐도 단독 상장 기업 가치가 수십조 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스페이스X에 무조건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향력이 매우 크니까요. 상장하는 순간 일론 머스크 트윗 하나하나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리스크는 규제인데 스타링크 위성은 지금도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관측 방해된다고 반발하고 각국 정부는 통신 주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앞서 있어서 허용되는 단계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특히 유럽, 중국, 중동 쪽은 규제가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상장할 때 이미 너무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비상장 시장에서 1,800억에서 2,000억 달러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상태에서 IPO를 하면 기대감은 이미 반영돼 있고 상장 직후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테슬라도 이미 그랬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이 2026년 1월 4일일 텐데 2026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6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데니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